가족을 강화함 교사 지도서. 제2과. 자녀의 발달 단계 이해하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진보이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를 도울 수 있다. 수업 목표.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이해한다. 자녀에게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징후에 주의한다. 점진적인 발전.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기대 때문에 문제를 겪는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A.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먼저 길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당신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니파이전서 3장 7절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필멸의 부모도 자녀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때로 부모는 자녀 발달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 제1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던 앤 엘돈 테너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녀는 그들의 생활을 지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종종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스럽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장기적인 영향에는 열등감, 불안정, 불안감 및 우울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등이 있다. 경전은 신체적, 영적 발전을 포함하여 질서 있는 삶의 진보를 보여준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교리와 성약 93편 13절.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진보이다. 살아가는 동안 특정 시점이 되면 아이들은 걷기, 말하기, 먹기 등의 발달 과제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된다. 부모는 자녀가 준비되기 전에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자녀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종종 특정 단계에서 발전하지만 어린이마다 고유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생물학적 요인, 기질, 부모의 훈련, 환경이 모두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것을 배우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녀가 조금 더 발달이 빠른 것으로 보일 때는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이는 종종 일시적이며 자녀의 장기적인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 각 어린이가 점진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은 양육 방법이다. 배우기 위해 준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명심해야 할 핵심 개념이다. 자녀가 그들 나름의 속도에 따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기보다는 자녀 각자의 필요사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1살 정도가 되면 걸을 준비가 된다. 부모는 자녀가 걸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아이는 가구를 잡고 몸을 일으키거나 가구를 잡고 서거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서 있는 자세로 잡고 아이가 한두 발자국을 내딛게 하여 아이와 놀 수 있다. 이렇게 놀아주면 아이는 혼자 있을 때보다 빨리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반면 자녀가 신체적으로 자기 체중을 지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놀이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으며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 일찍 걸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다. 아이들은 준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것이다. 배변 훈련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해야 한다.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자녀에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간단한 부탁을 이해하고 더러워진 기저귀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부모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보이는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배변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3살이 지난 일부 어린이는 침대에 오줌을 싸거나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밤새 잠을 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준비 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는 아이가 침대를 적시는 일이 발생할 때 화를 덜 낸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반응을 보이면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강화될 위험이 있다. 부모는 침착하고 인내해야 하며 아이는 결국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4살짜리 아이가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나이의 아이들 대부분은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6살 또는 7살이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는 보조바퀴 없이 적절한 크기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녀가 돕는 것에 관심을 보일 때 집안일을 돕는 것을 가르치고 캐치볼을 하고 싶어 할 때 공 던지기를 가르치고 스스로 머리 손질을 하고 싶어 할 때 머리 손질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해주면 부모는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인정을 보내주어야 한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기대하면 자녀는 낙담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데 관심을 잃게 된다. 발달 단계. 사회 정서적 발달은 특정 연령대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건강한 유년기 발달에 중요하다. 이 수업에 나오는 자녀 발달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 역할만 할 뿐이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속도로 발전하며 이른 시기의 발전이 장래 인생의 성공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는 아이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알고 사랑하는 부모들이다. 신뢰하는 법 배우기 유아기.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신생아의 필요에 반응한다. 그들은 배가 고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인식한다. 도움을 바라는 가장 흔한 신호는 우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를 안고 애정을 주고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해소해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진정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오랫동안 아이를 달래주어야 한다. 부모가 배가 고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생아의 신호를 인식하고 다정하게 반응할 때 아기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앞으로 자신의 필요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키우게 된다. 아기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것이고 자신의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종종 다른 부모에게 넘겨주는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확실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반응이 없는 부모의 자녀는 종종 부모가 자신을 원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종종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존감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들은 때때로 과도한 TV 시청, 충동적인 식사, 성적 탐닉 또는 약물 남용과 같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만족의 원천에 의지한다. 독립심 키우기 1에서 3세. 미운 2살이라는 말은 종종 독립하려고 활발하게 노력하는 아이들을 묘사할 때 쓰인다. 독립적인 행동은 대개 2살이 되어야 나타난다. 아이들은 배변 기능과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 자제력을 배우기 시작한다. 2단계에서 아이들은 달리고 먹고 컵으로 마시고 장난감을 당기고 문을 열고 가구에 올라가고 손을 씻고 말리는 법을 배운다. 2살 반쯤 되면 아이들은 대개 고집이 상당히 세지고 까다로워지며 적응하거나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한다. 어떻게 양육되든 대부분의 아이는 2단계를 거친다. 이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은 식사시간, 취침시간, 배변 훈련 중에 독립성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흔히 신체 부위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일이다.
이 시기는 부모가 성기에 알맞은 이름을 가르치기에 좋은 때이다. 부모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미운 2살은 즐거운 시기가 될 수 있다. 부모는 인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부모와의 힘겨루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녀를 도울 수 있다. 제8과 참조 부모는 2단계가 일시적이지만 아이에게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의 도움과 이해를 통해 자녀는 지속적인 자존감과 함께 선의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제심을 얻을 수 있다. 부모는 집을 정리하여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무것도 손상하지 않고도 달리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과 노는 법을 가르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책을 읽어주어야 한다.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통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면 충분하다. 이 발달 단계에서는 아이를 훈육할 때 잘못된 행동은 무시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보통 효과가 좋다. 이 초기 인격 형성기는 영적인 가르침을 늘리는데 이상적인 시기이다. 자주성 지도하기 3에서 6세. 이 몇 년 동안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 가지를 익히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경험하고 세상과 연결된다고 느낀다. 어린 시절의 환상은 종종 과장되고 힘과 공격성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이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배출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고 불행하며 불안할 수 있다. 4살쯤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는 한 발로 깡충깡충 뛰고 한쪽 발로 서고 3발 자전거를 타고 공을 차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이맘때의 아이들은 협동하여 놀기 시작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환상극 놀이에 참여한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상상의 산물을 믿는 경향도 보인다. 아이들은 때로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부모에게 반항한다.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물건을 부수거나 충격적인 말을 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다. 부모가 기대를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면 아이들은 종종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6살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신발끈을 묶고 공을 튀기거나 치고 100까지 셀 수 있다. 이 연령의 아이들은 보통 활동적이고 열성적이다. 2단계의 아이들은 때로 격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종종 다양한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들은 주인공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정된 자아의식은 부족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버릇없이 굴거나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 2단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악몽을 꾼다. 그리고 때때로 2가지를 모두 원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부모는 아이가 분명히 정의된 범위 안에서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을성 있고 다정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는 TV 시청, 집안일, 숙제 마치기, 잠자리에 들기 등의 규칙을 정하여 아이가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정하고 친절하게 훈육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어주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탐험을 하고 밖에서 뛰고 다른 아이들과 놀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지런함 배우기 6에서 12세. 이 단계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시작하여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아이는 배우고 좋은 성적을 얻고 기술을 키우며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함양한다. 아이는 더 넓은 사회 문화권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만큼 잘할 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이 시기의 아이는 다른 아이만큼 자신이 잘하지 못할 때 보통 열등감을 느낀다. 이 단계를 어떻게 마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 대개 인생의 시련을 낙관적으로 맞이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때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빠져든다. 8살쯤 되면 아이들은 보통 글을 쓸 수 있다.
이때의 아이들은 대개 유머 감각도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을 안다. 대개 매우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있으며 가장 친한 친구도 있다. 모든 도전에 당당히 맞서기를 원한다. 이 연령의 아이는 일반적으로 집안 일 돕는 것을 즐기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지배하려 드는 데에는 저항하지만 보통으로 부모의 요청은 따른다. 10살쯤이 되면 사춘기 이전 시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차분하고 고분고분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보통 사교성이 있고 협조적이며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 돕는다. 이때의 아이들은 부모와 친구들의 의견을 중시하며 교회와 학교에서 그룹 활동을 즐긴다. 12살쯤 되면 소녀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시작된다. 전반적으로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집과 학교에서 사이좋게 지내지만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인 면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고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다시 유년기로 왔다 갔다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규칙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규칙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때 아이들은 외모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친구 관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 신체적 변화는 중요한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장 중인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외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 연령대의 아이 중 일부, 특히 여자아이들은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보인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동성 친구들과의 우정 관계를 지속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우정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자주 감정이 상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했을 때 인정을 해주면 자녀가 성취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하고 자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시간을 내서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가능할 때마다 부모는 자녀가 참가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부모는 가정 내 규칙, 기대, 한계, 선택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데 자녀를 참여시켜야 한다. 자녀에게 일에 대한 책임을 늘려주고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해야 한다. 부모는 특히 이 시기에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패션 잡지와 모델들이 나오는 잡지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은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미디어를 통해 어떤 인식을 얻고 있는지 자녀와 논의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친구들을 알고 지내야 하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도록 자녀에게 권유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친구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더 나이 들었을 때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는 각종 문제와 시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보살핌, 양육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사과 참조 부모는 자주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주고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하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소중한 가족의 목표와 기대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가 집 밖에서 적절한 관심거리와 우정을 찾도록 격려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규칙 준수 문제에서는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 독립심과 정체성 추구 12에서 18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신체는 급속도로 변화한다. 그들의 성적 감정은 표면화된다. 이 연령대의 자녀는 다른 사람, 특히 부모와 동등해지고 독립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안정된 가정의 안정과 안락함을 소중히 여긴다. 이 몇 년 동안 자녀는 자신이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이 사회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진출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발달 과정상 그들의 주요 과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 사회에서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14살쯤이 되면 대부분의 자녀는 자기 자신, 자신의 몸,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열정적이고 당장 모든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분 변화가
심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구식이라고 여기는 부모와 더 갈등을 겪게 된다. 이 연령에서는 거의 모든 자녀가 사춘기를 겪고 일부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끝난 상태다. 이 연령의 자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알기 위해 또래에 의지한다. 그들은 종종 부모와 함께 공공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과 유대감을 느낀다. 16살쯤이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을 때 더 느긋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더욱 안정감을 느끼지만 아직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더 명확한 자아의식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사회 규범과 또래 집단에 민감하다. 규칙을 계속 시험해보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부모는 10대 자녀가 독립하려 애쓰는 것을 보면서 때로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는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10대 자녀가 자립을 바란다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청소년 자녀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녀의 행동이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부모들은 한계를 정하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자녀들은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부모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녀의 특성을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한다. 10대 자녀의 격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 때는 침착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가 기꺼이 말하고자 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제안을 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슬픔과 우울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부모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동시에 가정 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기대해야 한다. 부모는 어떤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정체성과 목적의식, 개인적인 방향을 가진 자신감 있는 젊은이가 되어 간다. 청소년들은 보통으로 자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유능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 자신감을 얻는다. 자신이 무능하며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자신과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모를 자신의 새로운 독립에 대한 장애물로 여긴다. 이러한 10대 청소년들은 무례하고 감사하지 않고 반항적이고 저항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일부 10대 청소년은 패거리, 갱단 또는 10대 영웅들에 공감하며 소속감을 찾으려고 한다. 발달 및 사회 정서적 문제의 징후. 다음 경고 징후들은 발달 또는 사회 정서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경고 징후 또는 증세 중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자녀는 소아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2살 때까지 걷지 못한다.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없거나 최소 15개의 단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빗, 컵 또는 숟가락 등 흔한 물건의 용도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바퀴 달린 장난감을 밀지 못한다. 4살 때까지 이전 연령 집단의 경고 징후 또는 증상을 보인다. 계속 침을 흘린다. 말이 불분명하다.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다. 엄마와 떨어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가장놀이 어떤 역할을 흉내내는 놀이 옹기니에 참여하지 않는다. 6살 때까지 이전 연령 집단의 경고 징후 또는 증상을 보인다. 세발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앞으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 부모가 떠날 때 울고 매달린다. 다른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노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옷을 입거나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다. 침대에 대소변을 본다. 비만하다.
반복하여 악몽을 꾼다.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따지거나 싸운다. 지나치게 겁이 많아 보인다. 8살 때까지. 이전 연령 집단의 경고 징후 또는 증상을 보인다. 시계를 볼 줄 모른다. 학교 가는 것을 피하거나 학교 공부를 잘 못한다. 자주 반항하고 어른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나이에 관계없이 언어 구사력이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어휘가 한정되고 시제를 틀리고 단어를 생각해 내거나 문장을 만들거나 적절한 발음을 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눈을 맞추고 표정을 짓고 사회적 관계의 일부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학교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일을 하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건강 및 안전 관행을 준수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보인다.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이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걷거나 기거나 앉거나 던지거나 잡거나 달리는 것이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거나 시키는 일을 해내지 못하거나 정리정돈에 문제가 있거나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건망증이 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대고 학교에서 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달리거나 기어 올라가는 일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질문에 불쑥 답을 말하거나 방해하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다.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어른의 요구에 반항한다. 자주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남 탓을 한다. 약자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싸움을 벌인다. 재산을 파괴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한다. 동물과 사람에게 잔인하다.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 강요한다. 제대로 먹지 않고 체중이 늘지 않거나 상당한 체중 감소를 보인다. 틱이 있다. 갑자기 빠르게 반복되는 몸놀림이나 발성. 집이나 부모로부터 떨어지거나 떨어지게 될 것을 예상할 때 걱정하거나 괴로워한다. 우울증 슬프거나 우울함, 일을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함, 움츠림, 죄책감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낌, 무기력감, 사고와 집중이 어렵고 활기가 부족함,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과 느낌이 드는 것 등의 증상이 포함된다. 불안감을 보인다. 초조해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긴장되어 있고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하며 겁에 질려 있고 파멸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숨이 가쁘거나 가슴 통증이 있어 보인다. 현실적인 기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러한 발전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일어난다. 부모는 자녀가 이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도움을 주고 인생의 시련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현실적인 기대와 점진적인 발전을 지침이 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잘 알아야 하며 유일무이한 개인으로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랑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다. 행동에 대한 대응.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각각의 자녀를 잘 아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아이들은 엄지손가락을 빤다거나 어딘가에 기어 올라가고 과장을 하는 등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행동을 흔히 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은 때로 발달 단계와 관계가 있고 아이가 성숙해 가면서 그만두게 된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죄책감을 덜 느끼고 걱정을 덜 할 것이다. 또한 그런 부모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를 벌주거나 비웃거나 꾸짖음으로써 원치 않는 행동을 강화한다. 아이의 행동에 그렇게 격한 감정을 보이면 그 행동과 관련해서 아이의 과도한 관심을 끌게 되고 때로는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고 반항하게 하거나 그 행동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 엄지손가락을 빨 때 부모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면 때로 아이는 그 행동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느긋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는 그러한 행동을 무시한다면 그 행동으로 더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아이는 그것을 그만두게 된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너무 강조하는 것 역시 쓸데없이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이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행동을 과도하게 반복하도록 부추긴다. 예를 들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어딘가에 기어 올라가려고 할 때 아기가 그 행동을 할 때 너무 사랑스럽다 소란을 피우는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10대 청소년은 종종 가족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부모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끼면서 아이를 통제하려 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반항하도록 자극하여 이 단계를 통해 아이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성인기에 다가가면서 부모를 더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학습 활동 비현실적인 기대 바꾸기. 이 수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현 발달 수준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부부가 함께 혹은 다른 부모와 더불어 토론해 본다. 자녀에 대한 그들의 기대 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을 다 적어본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도 적게 한다. 주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다음 그룹 모임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각 자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바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등 자녀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가족은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읽기를 하면서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간단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부모는 공원에 가거나 나무 위에 집을 짓거나 드라이브를 하러 가거나 하이킹을 가거나 꽃과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거나 놀이를 하는 등의 단체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보통으로 가장 즐거운 활동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법이다. 부모는 각 자녀와 개별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종종 자녀가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활동을 할 때 자녀와 나누는 대화는 대개 자녀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 활동 함께 할 활동 계획 세우기. 부모들에게 가족 모두와 함께 또는 각 가족 구성원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구상해 보라고 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으라고 하고 가능한 한 목록을 길게 작성하게 한다. 부모들에게 가정의 밤이나 다른 적당한 때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보라고 권유한다. 그들에게 이 목록에서 다음 달에 매주 수행할 활동을 한두 가지 정도 선택해 보라고 한다.